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전일 시장 안에서 가장 주요로 보셨던 종목은 아무래도 오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오일은 공급 과잉 우려로 7% 넘게 급락한 가운데 오늘 아침 APL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일단 445만 배럴의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제 넘어가는 저녁에 일단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새벽에는 또 FOMC 발표까지 맞물려 있어서 정말 빅 이벤트가 이제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자,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이 연준이 올해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에는 이제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에 대한 부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놓느냐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 해외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전 세계가 12월 FOMC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무역 회담에 대한 또 진행 상황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소식도 있고 오늘 또 오일 소식도 이 증시와 함께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12월이 좀 조용하게 마무리되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느 때보다도 좀 이례적인 이벤트와 사건,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속보들도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후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고요. 일단은 또 전일장에 일어났던 이 결과와 현재 진행 방향 속에서 구체적인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을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든든한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미준입니다. 연말 수익 행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좀 크루드 오일이 약간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크루드 오일의 하방폭은 어디까지인지 아니면 과연 저점 지지가 형성되었는지 오늘은 좀 크루드 오일을 좀 집중적으로 또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APL 쪽에서의 원유 재고가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밤사이 넘어가는 시점에는 또 EI 쪽에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FOMC에 대한 부분도 새벽에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상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API 쪽에서는 지금 345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EI 쪽에서는 좀 잠시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각이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지수 S&P 500은 현재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5일가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에서 유지가 되면서 2,553.25포인트 선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까지 3거래일 연속,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가 현재 부근에서는 0.86%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6,517.25포인트 선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전일장까지 양봉 마감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14달러대 후반까지 올라가네요. 1.14960달러 선이고요. 0.3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전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이 됐던 골드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 상승은 어려 보입니다. 현재는 1252.3달러 선으로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0.08%의 하락세에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에도 큰 변동성이 나왔던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전일의 저가를 보시면은 45.79달러까지 떨어졌었고 종가는 6% 넘는 하락을 보인 45.91달러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현재는요, 2% 가깝게 반등을 이어가면서 46달러가 회복이 됐고 46달러 후반 라인입니다. 46.77달러 선으로 1.8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까지 하락 마감을 했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두 지수 모두 반등을 좀 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FOMC를 앞두고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전후로의 가격대가 어떻게 또 변동이 나올지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결과가 또 내일장 우리 시장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미증시를 좀 지켜보실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꽤 큰 하락이었습니다. 일단 큰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시황적으로만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고요. 현재는 다시 한번 좀 소폭 반등하면서 2% 내에 46.7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신 쪽에서도 많은 뉴스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에 집중되는 지금 이목은요, FOMC죠. 네, 미국 연준이 이제 18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동결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결의 가능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CME 패드 위치에 따르면 18일 현지 시각 금리 선물 시장은요. 올해 12월 연준 기준금리인 이 FFR의 지금 목표 범위가 2.00에서 2.25% 정도로 동결될 가능성을 31.1%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루 전과 또 일주일 전 각각 27.7% 그리고 24.2%로 예상했던 부분이 다소 수치가 좀 높아진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의 이런 압박과 시장 상황을 연준이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비둘기적인, 즉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요. 또 이런 기대는 좀 과도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주식 시장은 연준이 지금 거의 할 일을 다 했거나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직역을 하자면 좀 어색한 문장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뜻은 정확히 이 연준에 대한 완화적인 기대가 너무 크다라고 이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완화적인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지금 레리 린지 전 연준 이사는요, 이 연준은 모든 정당한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CNBC를 통해서 GDP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거나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라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금리 인상이다라고 이 트럼프의 발언에 지지하는 언급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신호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주식 시장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 회의 이후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증시는 뭐 틀림없이 좀 떨어지겠지만 또 멈춘다는 인상을 줘도 투자자들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12월 24일 하루 동안 연방정부에 문을 닫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USA 투데이 및 주요 외신들에서 보도를 했고, 앞에 프로그램에서도 글로벌 시황센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이렇게 쉬는 이런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편 이제 증시는 24일 오후 1시, 채권 시장은 오후 2시에 마감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화웨이 CFO 체포로 촉발된 이렇게 중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적인 불화가 심화되면서 양국의 무역 협정 체결도 차질을 빚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인데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를 타결했던 이 캐나다는요, 이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 중국과 사실 FTA를 좀 검토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웨이 CFO 사건으로 인해서 좀 관계가 악화되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불투명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절반 이상이 향후 주식 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이 12월 이 펀드 매니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3%의 펀드 매니저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이 글로벌 경제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11월에 44%의 약세론이 가파르게 증가를 한 건데요.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비관론이라는 지금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준 전 의장은 미국 증시의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시장이 안정되고 더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면서 물론 증시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더 오른다면 숨을 고를 곳을 찾아서 뛰어야 된다 하면서 앞으로의 증시가 상승했을 경우 더 많은 위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식이 유망하다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미국 투자 전문지 더 스트리트는요, PNC 파이낸셜, 그리고 캐피털 리스트 펀드, 그리고 TD 아메리트레이드,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 이런 미국 주요 투자 전략가들의 조언을 인용해서 내년에 유망한 종목 9개를 선정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헤이코, 머큐리 시스템스, 그리고 베리스크 애널리틱스, 그리고 스톡 P&G죠.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펩시, 그리고 피브스서드뱅크 등이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 엔 환율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작다라고 이 오한다 은행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전자산 선호 흐름에서 엔화가 최대 수혜자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좋았던 미국 달러 자선이 내년에는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방향은 전환됐고 또 미국은 올해 대부분의 흐름들과 다른 포지션을 좀 나타낼 것이다라고 내놨습니다. 올해 대부분 달러로 발행된 자산이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고 달러는 강세였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신흥국 통화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8일 현지 시각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향후 몇 달 동안 신흥국 중심의 경제 상황 개선이 신흥국 주식과 통화 반등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탈리아 정부가 EU와의 내년 예산안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불협화음이 있어 왔고 또 이탈리아 사태에 따른 유럽 시장의 둔화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마케로치 등 이런 외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가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EU와 합의를 했는데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쪽 소식입니다. 한편 유럽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좋지는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덜할 것이다라는 주요한 기관들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강달러에서 좀 꺾이는 그런 기조 속에서 기타 다른 신흥국 통화들에 대한 반등의 예상 전망이 계속적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신 소식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FOMC 관망세 속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현재 지수에 대한 흐름입니다. 자, 이제 새벽에는 FOMC가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5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원유 공급 과잉과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하루새 7% 가까운 폭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2%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5일인데요. 가격대 체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죠.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대 저가에서 반등이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탓인지 또는 FOMC에 대한 결과가 선 반영이 되는 탓인지,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스터님에게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마스터님. 네. 이럴 때 포지션에 대해서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정기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때는 어떠한 포지션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참고를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관망을 뭐 잘 안 들기로 맞습니다. 네, 알고 계시고 네. 오늘 같은 날 관망을 드리는 게 도리인 듯합니다. 오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뭐 선반영되었다 아니면 결과의 예측 범위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확실하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결국은 FOMC의 회의 결과인 듯합니다.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에 따라서 결국은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뭐 비둘기파적인 뭐 내용을 좀 파월 의장이 뭐 아무래도 연설문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서 말한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는 뭐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통화류들이 올라갈 테고 매파적인 발언을 할 테면 달러 인덱스 당연히 강세, 위험자산인 증시는 내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점에서 새벽 4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떤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전일장까지 일단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형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좀 긴 추세에서도 봤을 때도 계속 추세가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승이 뭐 거창하게 추세 전환으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그렇다면 FOMC에 대해서 좀 전망에 따라서 앞뒤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은데 일단 FOMC에 대한 내용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FOMC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를 예측을 해봤었는데요. 네, 비둘기파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일단 이렇게 좀 단정을 지었고요. 네, 중립 의견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거냐가 이제 관건의 문제인데요.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이 금리 인상을 확정지었다, 100%로 선반영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반영된 결과물이고 과연 내년에 스탠스를 몇 번으로 좀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과연 내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인지 파월 의장이 뭐 2번이다 내지는 또 3번이다 아니면 애매모호한 태도로 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좋으면서 아직까지는 뭐 경기 지표를 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할지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방향이 분리되고 있고 횟수를 언급한다면 오히려
네, 불분명한 중립 의견이 사라짐으로써 시장에는 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월 의장이 내년 회수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중립 스탠스를 취한다면 더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짚어주시네요. 일단 뭐 시장의 전반적인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2회와 3회, 2회로 좀 줄었을 때는 좀 더 비둘기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양호할 것이다,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매파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할 것이다. 뭐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마스터님은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냐, 불확실성이 없냐로 좀 구분해서 좀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횟수를 파월 의장이 언급한다면 네. 오히려 투자자들이 횟수가 조금 파월 의장이 지정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고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횟수를 언급하지 않거나 네. 다른 말들을 좀 애둘러 표현하게 된다면 시장 혼란이 좀 가중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발언도 발언인데 이 발언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발언이 가장 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부담감을 더욱더 주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만든다면은 시장의 방향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 있어서도 뭐 확실한 발언을 좀 내놓는다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좀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그 시그널대로 각자의 그 과정이 움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뭐 S&P와 나스닥 모두 현재 부근에서는 지난 하락에 좀 반등을 하면서 두 지수 모두 상승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의 뉴욕 증시는 이제 10분 정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시장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 증시와 또 기관 투자자들 모두 숨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 결과와 또 2019년 과연 어떤 전망이 나올 것인지 비둘기파적인 연준에 대한 이런 기대 부분에 촉각이 지금 곤두서 있다. 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FOMC가 이제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시간이죠. JP 모건 체이스에서는 12월의 금리 인상은 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후에 파월 의장이 긴축을 멈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성명에서 향후 점진적인 인상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할 것이다. 이 문구를 없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further gradual increases 그래서 향후 이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이 얘기를 쏙 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한편 이제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 평균적으로 모든 기관들이 70% 정도 내놓고 있는데 CME 그룹에서는 66.3%. 사실 이제 임박해 올수록 더 가능성,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과 또 민주당 측에서 이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협상 여지를 넓히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한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강경 입장에서 한 발 후퇴를 하면서 지금 물러난 모습인데 이 부분이 또 증시에 좀 상승 압력을 넣기는 했다, 지지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편 마켓워치도 당연히 이제 FOMC를 주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이제 뭐 주요하게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를 내놓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FOMC 결과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상승,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무역 회담의 이제 진행 상황 말씀을 이제 글로벌 시황센터 앞에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호신 장관이 내년 1월 중국과 무역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만남은 그전에는 없을 것이고요. 근데 내년 1월이라고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일까지 좀 고비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런 애매한 태도, 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요. 또 구체적인 날짜도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이 미국 측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계속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에서는 이를 확실히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소식도 오늘 좀 호재로 작용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EU와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탈리아에 대한 이런 부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뭐 마음에 100%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전까지의 이런 상황보다는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더 이상 길게 끌기에는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제 연말 이제 되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 쪽의 분석입니다. 이제 해결책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 예산안은 타당하다라는 이제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개장이 한 6분 정도 남았는데요. 개장 소식과 함께 상보 나오는 대로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F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FMC에 대한 부분이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가 좀 계속될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기조 축소에 네. 관해서 뭐 물어보신 거 구력이 좀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일단 연준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 대차 기조 축소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횟수에 대해서 포인트를 찍습니다. 네,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네, 점도표에 대해서 포인트를 표시하면서 의원마다 의견을 좀 제시하는 건데 대차 대조표 기조 축소에 관한 의견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아마 연준 의원들도 중립 스탠스를 좀 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영향을 좀 봤을 때 뭐 트럼프의 압박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맞아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 다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비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과연 시장 투자자들의 움직임대로 움직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바람일 뿐이지 파월 의장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FMC 회의 직전까지도 이 강달러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노골적으로 트위터에 좀 내비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벽에 있을 이 결과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도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자, 일단 지금 11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 FMC 전후로 일단 국내 선물도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국내 선물도 이 시장의 FMC 결과와 그리고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오늘 국내 선물 한번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국내 선물은요, 마감 지수 보시고 야간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 야간 선물은 264.6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0.72%의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야간 선물을 봤을 때는 264.65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선물 지수는 264.45 지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실까요, 선물은? 네, 어제까지는 네.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했고 예측이 좀 맞았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보합권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나타냈었지만 국내 선물은 강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다. 262포인트에서 오늘 264점 주간 선물 기준으로 45포인트에 끝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좀 강한 반등세 267포인트까지는 올라가는 매수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산타랠리도 지금 미 증시에는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아무리 미 경기가 내수주와 유통주의 부진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산타랠리다. 연말에 대해 수익 랠리가 좀 이어갈 것 같고 오늘 미 증시가 만약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비둘기적으로 내용으로 나오면서 상승까지 곁들여진다면 더더욱 내일 국내 증시에 관해서는 국선에 관해서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코스피 200에 관해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마스터님은 산타랠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코스닥의 700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더라도 항상 상승 종목은 좀 연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인데 산타랠리에 이어서 오늘 저는 솔직하게 파월 의장이 좀 시장 투자자들의 부합되는 의견을 좀 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고 있고 또 에너지 섹터주인 크루드 오일이 저가 반등세가 만만치 않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 200에 관한 국내 선물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증시에 대해서 미증시 자체가 일단 좀 버텨주고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전망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그에 있어서 또 우리 증시 역시도 국내 선물도 270지수까지도 이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십니다. 저희 또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전망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도 현명하게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한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간인데요. 지수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고 바로 뉴욕 증시 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세보시죠. 자, 지금 S&P와 나스닥은 저희가 또 방송 오프닝 때부터 상승으로 흘러갔습니다만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일단 S&P 500은 2,550포인트로 0.71%의 상승세.
오늘의 고점 같은 경우에는 2,562.75까지 1% 넘는 상승세까지 이뤘는데요. 조금씩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개장을 앞두고 눌리고 있어요. 6,508포인트로 0.71%의 상승이고요. 자, 나스닥의 오늘의 고가를 좀 확인하시면은 S&P 500과 마찬가지입니다. 1% 넘는 상승으로 6,549포인트 선까지 올라갔었던 나스닥은 현재 0.71%의 상승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금 본장과 선물시장 모두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오늘의 개장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에 대해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보합권 쪽에서 소폭으로 상승인데 지금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다우존스는 17% 상승으로 0.07% 강보합이고요.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혼조세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자,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시장 함께 보실까요? 개장 직전부터 일단 상승을 이뤘었던 가격대가 소폭씩 눌리면서 현재 S&P 500은 0.67%까지 눌립니다. 2,549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크게 눌리면서 6,504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가네요. 0.65%의 강보합권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초반의 상승 고점보다는 상당히 눌려 있다는 점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소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전일장까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오늘 FOMC 발표를 앞두고 모두 혼조 출발을 한 채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 홀로 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는 혼조세라고 보면 조금은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지금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소폭의 좀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과 하락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11시 32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본장이 혼조세 출발로 인해서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좀 눌리는 형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혼조세라고 좀 정리하는 게 더욱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봉상 좀 고점을 보자면 윗꼬리부터 좀 내려오는 흐름이 좀 있었고요. 나스닥은 S&P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리고 이제 국내 선물에 관해서 포인트에 대해서 좀 착오가 좀 있었는데 267포인트까지 상승을 일단 보고 있다. 정정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은 아직 보합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본장에 개장해서나 역시나 지금 좀 몸을 좀 사리는 모습. 오늘 상품의 변동성이 이제 막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지. 본장 개장하기 전까지는 거의 움직임이 유로, 파운드, 골드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움직임 폭이 20T 이내에서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가 이제 움직임이 좀 시작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제까지 하락으로 머물렀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은 현재 정말 바로 앞에 이제 FOM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잠시 어느 포지션으로 가기 전에 일단 관망의 자세에서 시장을 좀 말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FOMC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뒤섞이면서 혼주 출발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아직 시간이 정말 3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뉴욕 증시 개장을 좀 만나보셨고, 자, 박나은 캐스터 지금 개장 소식 좀 들려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전달해 주실까요? 네, 앞서 이제 S&P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이제 FOMC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 만큼 시장은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들과 전문가들도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명서에 gradual, 그러니까 점진적인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문구는 확실하게 삭제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연준이 시장 상황과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다소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람대로 이 성명에서 이 단어와 문구가 삭제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을 확실시하되 내년 전망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많은 기사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속보를 찾으면서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그래주얼리라는 단어가 처음 또 의사록에 편입이 됐었던 때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번 FOMC에는 그 그래주얼리라는 단어가 삭제가 될지 그 부분 참 궁금하네요. 자, 지금 개장도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어제 급락을 맞았던 오일입니다. 일단 앞서서 APL 쪽에서의 재고 증가 소식 들려드렸는데 345만 배럴이었죠. EI 쪽에서 예상치를 좀 먼저 확인을 해드릴게요. EI 쪽에서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243만 배럴의 재고 감소였고 예상치는 역시나 좀 같은 수치입니다. 243만 배럴 정도의 예상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20만 배럴의 재고 감소였네요. 자,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에게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업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래 오늘 안 그래도 앵커님은 도착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거의 지금 3년 전에 있던 석유 파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하방락폭이 아무런 이슈 없이 컸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 줄 정도로 어제 굉장히 하방락폭이 컸습니다. 거의 8%대 하는 급락이 일단 나왔고 먼저 지금 크루드 오일의 2월물이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월물은 만기일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2월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어제 하방락폭을 진행한 이유를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우디에 대해서 사우디는 대표적으로 고정환율 국가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환율에 관해서는 변동환율과 고정환율이 있는데요. 사우디는 보통 이게 고정환율을 지속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변동환율은 저희 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근데 고정환율을 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환투기 세력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달러 인덱스를 풀 때마다 사들여서 차익을 노리는 이런 데 좀 노출이 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이제 미국이 생산량 압박과 이런 더불어서 사우디를 공격함으로써 전주에 있었던 카슈쿠지 사건까지 해결됐던 다시 언급을 하면서 사우디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를 압력하면서 결국은 하방 낙폭을 좀 이어갔는데요. 또한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거의 생산량이 지금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생산량 급증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하방 낙폭을 지속했는데요. 오늘 크루드 일이 만약에 시가를 깨고 매도세로 흐른다면 하방 낙폭이 1차 저항선인 45.30 라인, 2차 저항선인 43.30 라인까지 흐를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적인 요인과 어제 좀 낙폭이 컸고 오늘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 뷰가 좀 보일 것이다. 1차 지금 도달 지점에 도달한 상황인데요. 47.50 라인을 넘어가면 금일 49불까지 올라가는 좀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2월물로 확인이 되면서 47.16달러로 2%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3.30달러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자리에서 잡아볼까요? 일단 매도는 오늘은 두 가지 의견을 이렇게 분석을 해온 이유가요. 분명히 지금 추세의 전환이라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3일 연속 음봉이 출현하면서 기술적으로 양봉세가 좀 나오고 있고 저가 매수세가 붙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추세의 변화는 아니다. 그래서 하방 낙폭에 대해서 결국은 시가 아래 내려가게 되면 매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 위에 안착한 상황이고 1차 고점 부근인 47.50 라인 근처에 한번 터치를 하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라인을 넘어간다면 49
9불까지 향해서 갈 것이고 여기다가 지금 금일 자정을 넘어선 12시 반에 원유 재고 발표량까지 좀 감소한다면 결국은 크루드 오일은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더더욱 상승 낙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 또한 더불어서 유가의 상승은 결국은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국내 선물까지 매수, 내일 장세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부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긴 추세 안에서 이래 하락세가 상당 부분 이뤄졌잖아요. 고점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도대체 몇 획일까요? 엄청난 하락을 이어왔고, 그리고 현재 부분에서의 반등과 그리고 현재 시황과 더불어서 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대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상담 내용도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 내용 함께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가 오일 관련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관련 CNBC 기사입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하니까요. 바로 지금 직전에 상보가 나왔습니다. 네,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는데요. 매도세에 이어서 이제 오일 가격이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조금 오르는 모습이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재고 때문에 이 상승폭은 좀 제한하고 있다 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잉 공급과 에너지에 대한 수요 하락, 2019년 특히 그렇죠. 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둔화로 이 부분이 또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10월 초 이후에 30% 정도의 이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오일 시장이요. 그래서 PBM 오일협회에서는 오일 시장이 가격 폭락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는 중 이렇게 지금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면서 이 가격 폭락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증시 하락과 또 오일 가격 하락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좀 연말에 이런 랠리를 좀 기대하지 못하는 소식 이런 부분이 좀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리비아 소식도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최대 유전 지역이 이제 앞으로 운영이 좀 불가할 것 같다라고 리비아 국영 기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미국과 사우디, 러시아 등의 이런 강대국들과 또 오펙의 이런 결정 부분이 오일 시장의 주요한 이슈인 만큼 리비아 소식은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소식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된 외신 소식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차트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왜 가격대가 이렇게 빠졌을까라고 궁금하셨던 분들은 또 외신을 통해서 시황적인 부분 좀 참고하신다면은 더욱더 이해가 좀 빠르게 되실 것도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또 마스터님이 전략적인 부분까지 추가적인 설명도 도와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담이 좀 들어왔어요. 유튜브로 질문을 접수를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님이 남겨주셨어요. 제 거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크루드 오일 48.50달러에 물려 있습니다. 언제 탈출 가능할까요? 내일 정도면 가능할까요? 라고 오일에 대해서 물려 있으시네요. 월물에 있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근월물이시겠죠? 네. 48.50달러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맞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홀딩 하십시오. 홀딩이요? 네, 오늘 탈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2월물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물은 지금 만기일이 거의 끝났는데 1월물은 아니실 것 같고요. 2월물이란 전제 하에 만기일도 좀 남아 있고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금 상황이 어제 하방 낙폭을 견딜 정도면 좀 여유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본전 이상에서는 청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십시오. 네. 보유해라. 48.50달러에 지금 보유해라. 왜냐하면 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고 일단 본전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해드렸는데 계약수를
말씀 안 해주셔서 그건 좀 아쉽네요. 네. 네. 항상 그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는 네네. 이유가요. 시청자들은 아무래도 전문가가 출연했을 때 관망이나 어떤 이런 의견을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주관적인 뚜렷한 뷰를 보고 싶어서 시청을 하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의 주관은 오늘 크루드 오일은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상방.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본전 이상에서 최하 본전에서는 탈출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물려 있으신 시청자분, 일단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가격대 이 손실을 보시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최근에 꽤 컸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욱더 증폭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좀 홀딩을 하셔라라고 말씀해드렸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좀 손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전망을 좀 만들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 네. 그 실제로 샘플러스 회원들에도 네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좀 계셨었고요. 45.30 라인을 2월물 기준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최대 하방 낙폭은 아까 2월물 기준으로 43.17 라인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45불이 좀 무너진다면 추세적으로 심리 저항선이 모두 다 무너지지 않나. 결국은 50불 언저리로 돌아올 것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서 절대로 하는 건 없지만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남아있고 만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젠가 50불로 도달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리실 것 같기 때문에 45불이 좀 무너지면 손절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제 아마 예측이 맞다면 오늘 탈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힘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응원의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채팅방 안에서 또 활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뭐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셨어요. 자, 천연가스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마스터님이라고 문자로 질문을 보내주셨고요. 시청자분은 끝자리 4938님입니다. 자, 지금 제가 다시 좀 여쭤보자면은 앞서서 크루드오일 질문하셨던 시청자분은 한계약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말씀을 하셨네요. 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천연가스 가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전일장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급락입니다. 전일장 종가가 7% 넘게 올라가면서 3.834달러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지금 급락이 더 추가적으로 이어졌는데 3.593입니다. 6% 넘게 이어갔는데 추세와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질적으로 천연가스는 저희가 굉장히 4,000대에서부터 4,600대에서부터 매도 의견을 드렸는데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네. 워낙 변동성이 컸고 하루 진폭이 평균 200틱이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천연가스에 관해서 하방 낙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도달하긴 했는데요. 오늘 금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3,560 라인이 붕괴된다면 3,430까지 오늘 내리지는 않더라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달하지 않더라도 3,400, 3.430까지 네, 그렇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하락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고 계시는 네, 거네요. 아직 천연가스는 뭐 산이 깊으면 네. 골이 깊다 뭐 이러는데 골짜기가 깊죠. 아직까지 하방 낙폭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굳이 좀 변동성이 심한 상품보다는 네. 오늘 흐름을 좀 보면 늘 지금 골드에 관해서 강한 연말까지 매수 의견을 드렸고 오늘 맞아요. 드디어 1260라인까지 거의 도달한 모습입니다. 저희 그러네요. 회원들도 뭐 월말 오버를 좀 쳐가면서 보유 중이신데요. 네. 이런 좀 상품이 안정적인 걸로 그다음에 이격도가 넓은 상품들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전망을 보셨고 자, 골드는 일단 뭐 저희 신세계 나오실 때마다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부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골드에 대한 매수적인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이제 오늘 밤이 넘어가면은 정말 많은 이벤트들의 결정이 있습니다. 오늘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FMC와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까지 있는 날입니다. 저희 신세계 시간 안에 다뤄드리지 못하지만 끝난 이후에도 절제 마스터님의 무료 톡
톡방 이용하시면은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무료 톡방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네, 요즘 네. 최근에 월화는 수익이 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오늘 조금 살짝 FOMC 때문에 진입을 좀 줄이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결과물을 보시고 오늘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매매를 네.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그리고 마지막 멘트로는 서울에 계시는 김진서님에게 길을 좀 나눠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된 부분인가요? 실명 거론하셔도 되는 네,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축하드리네요. 네, 오늘 졸제 마스터님과 알찬 시간 오늘 함께 했고요. 마지막으로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마지막 소식도 함께 할게요. 네,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제 섣부른 전망과 예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정책금리 FER 25bp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반복적으로 예상치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죠. IOER도 역시나 0.20%포인트, 즉 20bp 정도 시중은행이 이제 예치한 지급 준비금의 이 초과분에 대해서 연준이 지급하는 이자죠.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언급이 될 것 같다. 이 부분 역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이제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일장도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내일도 역시나 실시간 속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은 이제 내일장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장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